사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는 그 부동산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도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동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몇 개 이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이 반 이하로 떨어진 바람에 더군다나 이제 그 부동산을 살 때 그 자기 돈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은행 돈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아니고 은행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자는 이제 점점 늘어가고 지금 이자도 이제 못 갚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제 옛날보다 지금 상당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 과연 부처님 같은 심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를 빼고 객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싸요?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원래는 그게 비쌌습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도. 지금은 많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 반값 떨어졌는데도 이게 비싼 편이냐, 싼 편이냐 물어보는. 지금은 비쌉니다. 지금 만약에 자기가 대학 졸업할 때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몇 년 지나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고 또 몇 년 지나면 융자 받아가지고 서민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대학생이 졸업해가지고 취직해서 부모가 안 도와주고 지 힘으로 집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비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그때 제가 판단한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사원 경험에 의하면 싸진 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취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산다면 거의 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싼 것 같은데 그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비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졌다 생각하지만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은 배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5배 정도 떨어져야 이 전체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골의 땅, 옛날에 있던 땅 그대로인데 요즘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지고 세금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 자기가 뭐 한 것도 아닌데, 돈 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집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집만 있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많고, 땅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기도 땅은 부동산이 몇 개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공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지고 해결하려면 또 그 오를 때 또 샀던 사람, 자기 판 가격에 산 사람은 어떻게 했어?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기가 손해를 좀 보고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거품에서 샀으니까 거품이 꺼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좀 손해지만은 세상 전체로 보면 좀 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자,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지금 떨어지든 오르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자기는 오를 때 좀 딴 사람에 비해서,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덕 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그 떨어질 땐 손해를 좀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격하게 보면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논밭이 막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거지 부자가 그걸 보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걱정할 거 없네 이랬어요. 그러잖아, 땅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냐,
다 그게 너가 애비 덕택인 줄 알아라 이랬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없으면 걱정이 없는데 오히려 있어서 걱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어서 걱정인 거는 모으려면 힘이 들지만은 있어서 걱정인 거는 버려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럼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결국 부동산 올라야 되잖아. 그죠? 그럼 현재 국민 전체 여론은 부동산 내려야 된다고 말해요? 올라야 된다고 말해요? 내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들 몇몇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손가락 받는 소수의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 땅 투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가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값 내린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사람들, 선생님 같은 분들 얘기 들어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잖아. 그죠? 그럼 풀어가지고 이제 또 투기가 좀 일어나다가 그때 이제 딱 빨리 풀어치우면 되는데 지금 선거 국면에 땅값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릴 것 같아요? 선거 국면에 지금 국민 전체 여론을 보면 땅값 올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미쳐 있으면 한 5년 내지 10년 가질 각오를 하고 갖고 계시고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치우고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5개면 4개는 팔아치워서 빚 갚고 1개쯤은 자기 땅으로 만들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지. 그걸 갖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또 기회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봐가지고 땅 투기를 해가 돈 벌기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못 버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어 갈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풀리거나 이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가격이 자꾸 떨어질까 높아질까? 자꾸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 조금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근심도 없고 괜히 가지고 걱정하고 땅만 가지고 있다, 평수만 가지고 있지 빚도 못 갚고 근심 걱정하느니 정리해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죠. 그런 거 정도 갖고 뭐 있는 거 버리는 거 그거야 부처님한테 의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맘먹기에 달린 거니까. 어떻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말입니다. 살면서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직 이제 결혼을 못 시키고 그다음에 결혼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쉽게 뭘 포기한다든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포기하는 게 손해 나는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포기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는 집까지 다 버리려고 그래요. 사는 집까지 나중에 이가 더 떨어지면 더 경기가 지연이 되면 자기 결국은 이자는 자꾸 늘고 작은 이자라서 오를 때는 그게 별거 아닌데 내릴 때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자기 집까지 버려야 된다. 지금 상태가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리면 이제 다 날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하는 게 안 나을까요? 네, 그게 낫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손절매라고 들어봤어요? 손절매. 손해나고 파는 거. 손해나고 팔 줄 알아야 됩니다. 화투를 칠 때는 아무리 이게 뭐예요? 판이 잘 돌아도 상대편이 내보다 더 잘 들었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세워야 돼요? 스님 이런 얘기까지 해가 될까? 내가 장땡이가 들어와도 상대가 광땡이 들어오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우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1,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게 8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대다수 99%는 1,000원 이상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1,200원 되면 팔아야 200원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800원 떨어졌을 때 이게 600원까지 떨어지겠다 할 때 800원에 파는 게 뭐다? 손절매라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8번에 팔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6번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단박에 자기가 산 가격 아래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지. 우리 보통은 다 일반 투자자는 1,000원 주고 샀으면 1,200원, 1,300원, 2,000원 오르기를 기다리거든요. 그건 이제 장기 투자 때 그래야 돼요.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장롱 안에 넣어놓고 한 5년이나 있다가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막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막 그냥 난리하고 정부가 규제 조치하고 이럴 때 눈 감고 가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언제 주식 사느냐, 막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주식 불 찌르고 막 전부 망했다고 난리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놓고 또 장롱 안에 넣어놓고 또 너도 나도 옆에서 주식한다고 난리 피우고 막 폭등을 했다 그러고 규제 조치가 막 나오고 이럴 때 갖다 팔아버려야 돼. 그러면 그래 잔머리 안 굴려도 돈 벌지 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다시 오를 줄을 기다리면서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닥 좀 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기분 나빠 그냥 팍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팔고 나면 항상 올라. 아시겠어요? 자기 사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한다?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막차 타지.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들이 가서 그래 돈을 집어넣어 줘야 이제 전문가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들은 들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요? 손해보고 나가요? 다 벌어 나가지요? 그럼 그 누돈이요. 다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 개미들 돈 아니에요. 그걸 싹 걷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언제 투자했다? IMF 때 투자했죠? IMF 때 헐값에 나오는 건물 잡아놨다가 나중에 10배 뻥튀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망했다고 막 난리를 피우거나 막 남북 간에 분쟁이 생겨가 막 주가가 곤두박치고 폭 나갈 때 이때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는 거는 막 주가가 막 치솟고 막 너도 나도 사자 할 때 그때 갖다 팔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은 옆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아니고 폭락할 때가 아니고 옆으로 빙빙 돌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르지도 안 하고 내리지도 안 하고 이율만 자꾸 넘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런 내가 여기 말하는 거는 스님이 정리하라 그래서 정리했다, 또 내일 오르면 승리 정리하고 나니 한 달 만에 올랐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스님이 정리하라가 정리했더니 한 달 만에 내일가 아이고 우리 스님 용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내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당신은 가지고 걱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축에 안 들어간다. 그건 놔버리면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건지는 연구 좀 해야 되지만 걱정거리는 안 된다. 이 얘기. 깨끗이 아주 처분하셨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후자는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다가 보면 거짓말이나 아니면 이제 예,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따고 이제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좀 이상하고 이 중생이라는 게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뭐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 얼굴은 생각 안 하고 상대편 얼굴은 좀 더 이쁘고 잘생기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지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상대가 돈 많기를 원해요.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지 성격은 안 보고 상대 성격은 좋기를 원해요. 자기는 상대한테 해줄 생각은 별로 없고 저 남자 잡으면 저 여자 잡으면 덕볼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다 이 거짓말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선보러 나갈 때 잠바 입고 나가요? 양복 입고 나가요? 평소에 잠바 입고 살다가 양복 입고 나가죠? 세수하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세수하고 나가죠? 머리 만지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머리 만지고 나가요? 화장하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화장하고 나가지. 없는 돈이라도 빌려가 남자 같으면 좀 가지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가지고 나가지. 왜? 평소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 그날 호텔 커피숍에 가서 먹으려고 그런다면, 그럼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다 사기 아니에요. 신발도 뒤축 키 좀 작다 하시면 뒤축 좀 높은 거 신고 나가잖아요. 여자는 또 평소에 괄괄하던 여자가 또 가서 얌전 좀 빼야 안 빼요? 얌전 빼죠.
이 전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서로 속여가 결혼을 하니까 살다 보니까 신발 벗고 나니 키도 작고 세수하고 나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옷 벗고 나니 몸매도 그렇고 머리 풀고 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주머니 뒤져보니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이고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하물며 이렇게 사는데 남한테 얘기해서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걸 알면 그러면 인간이 실망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그런 거를 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할 때 너 뭐 필요하니? 이래가 전화할 때가 많아요. 야, 뭐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내가 필요해서 전화해요. 상대편 필요한 걸 내가 알라고 전화해요. 자기 일상적으로 누구한테 전화할 때. 예?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다 이거 이기적이지 않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거의 90%는 뭐 해달라고 전화 와요. 뭐 나한테 주겠다고 전화 와요. 스님 돈 드릴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다 뭐 부탁하려고 전화 오지.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나도 어디 전화할 때 평생 전화 안 하다가 어디 전화할 때 부탁할 때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다 전화하는 건 부탁하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보자는 것도 다 부탁하려고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시겠어요? 내가 뭐 밥 한 끼 사겠다 이래도 어때요? 자기가 심심하니까 같이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 100% 그런 건 아니고 뭐 빚진 거 갚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90%는 그래요. 이게 인생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놈 새끼 저거 늘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안에 꼽겨 보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해라. 또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너무 그렇게 이해관계로만 하지 마라. 안부 전화도 좀 하고 평소에 관리 좀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평소에 이해관계 없이 관리 좀 했다가 나중에 부탁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저도 보면 전화 오는 거 가만히 받아보면 어때요?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꼭 필요할 때 전화하죠. 저는 옛날에는 자식들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나도 그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생각을 이래 바꾸면 내가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괘씸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